아니 그러니까 주관적인데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쓰라고 하면 몇 줄 쓸 게 없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말 갖다 붙여. 아니 그러니까 말 갖다 제 말씀 뭐냐면 그 중세국어는 어쨌든 있는 거 그대로 아까 한 것만 쓰시면 만점이잖아요. 어쨌든 알든 모르든 맞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현대 문학사 같은 경우도 그냥 책 보고 그냥 좀 정리하면 돼. 그러면 돼.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감동의 문학론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잖아요. 수업할 때 감동의 문학론은 이제 잠깐만요 어디 있냐면 여기 교재 252쪽부터 나오는데 252쪽부터 잠깐 써보세요. 첩보만 필 나오는데 이제 이 책으로는 257쪽이에요. 책으로는 257쪽. 257쪽이 이제 그 감동의 문학론이거든요. 맞죠?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공감이나 이거는 좀 쉬워요. 이제 이거 그래도 좀 살을 붙이려면 살을 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진실성.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공감이나 감동이 훨씬 더 진실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257쪽에 뭐 인심, 도심 막 나왔는데 뭐 그거를 뭐 쓰셔도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말이 어려워요. 인심이 발현되었을 때 거기 257쪽 있죠. 책을 제가 가져오라. 이게 책이 있어야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아니. 아니 어떻게 주면 이 보세요. 아니야 됐어요 나 너무. 아니 왜냐면 여기에는 감독이라는 따로 자세히 안 나와 있어갖고 하여튼 어쨌든 없으시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257쪽인데 여기에 보면 인심하고 도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책 있으시면 보시면. 그래서 인심, 사람의 마음은 발현되었을 때 선하기도 악하기도 한 거다. 그래서 심성의 수양을 통해서 이제 바른 곳으로 나가고 옳고 선한 것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요체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발현되었을 때 인심이 사람의 마음이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그 심성의 수양을 통해서 이제 바른 곳으로 나아가고 옳고 선한 것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죠? 사람의 마음을 좋게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인간은 정말 저도 이제 그 뭐죠? 솔벨로의 허조그 쪽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아주 쉬워요. 영어에도 제가 만약에 쓰라면 저 이런 말도 쓰겠어요. 이게 인간은 양설자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양설자다. 정말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분이 노벨 문학상 받은 분이에요. 솔벨로가.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게 개구리 같은 양설자는 맞죠? 양설이가 개구리 같은 거 아니에요? 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폴 벨로우라는 유대기 작가가 그 허조그라는 그 작품에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인간은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이런 걸 여러분 선을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이게 자기 마음도 있고 선을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킬 박사 하이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두 마음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광해 그것도 뭐 광해가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광해에 이병헌이 출연했는데 똑같은 애가 그 사람이 광해가 있어.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광해가 잠깐 어디 아플 때 왕이 돼가지고 며칠 동안 뭐 이야기잖아요. 그건 뭐냐면 광해군이 정치를 못한 것이 아니다. 정치를 못하기도 했지만 잘한 것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 두 사람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감동을 줘야 되는 게 이제 관동별곡 여기서도 이야기를 해요. 관동별곡 3인국 송민국. 관동별곡 3인국 송민국 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송민국을 되게 높이 봐요. 여기 우리말이 많이 썼기 때문에. 송민국이 우리말 되게 많이 썼다. 그래서 이제 그 감동을 좀 더 줬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자국어 문학이 높은 경지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국어 문학. 자국어 문학이 높은 경지. 송민국이라는 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뭔 이야기를 했냐면 이 광해군하고 이제 백사 이양국 광해군과
이거는 아마 이제 그 강의에도 안 나오고 책에도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이 광해군과 이양복의 이야기. 이거 이 책에 나오긴 나오는구나. 여러분 교재 257쪽을 한번 보세요. 257쪽. 257쪽 책 없으시면 그냥 들으시고요. 네. 책 있으신 분은 거기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257쪽에 막 인용문에 백사 20 이양복이에요. 20을 책 있으시면 이양복이라고 쓰세요. 북청으로 귀양 갈 때 천령을 지나면서 천령 높은 봉에 시어넘는 적으로만. 이거 옛날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다 이거 모르시면 간첩이죠. 네, 다 배우셨죠. 천령의 높은 봉에 시어넘는 적으로만. 처음 들어보세요? 고신원루, 이게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이라는 거죠. 고신원루라는 말은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한자까지 쓸 필요는 없으니까.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고신원루라고.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고신원루를 피 삼아 실어다가 피를 삼아서 실어다가 임계신 구중궁궐에 뿌려본들 어때? 아시겠죠? 뭔 말인지? 구중궁궐에 있잖아요. 임은 누구겠어요? 임금이죠. 광해군이죠.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뒤뜰에서 잔치를 하면서 노는데 이 시조를 노래하는 궁녀가 있었대요. 그래서 광해군이 아주 새로운 노래구나. 이게 이제 한자 보면 되게 재밌어요. 대신야라. 대신야라. 여기서 이제 대는 매우라는 뜻이에요. 크다는 뜻이 아니라 매우.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t's very new. 영어가 더 쉽죠. It's very new. 그거 참 새곡이구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it's very new. 이렇게 쓰면 되겠다. 뉴송이라고 하면 하여튼 있어 뉴송이라고 되겠죠. 대신야라고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요즘은 정말 이게 무슨 구닥다리 노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태지 아이들이 막 뭐죠? 난 알아요. 이 밤이 지나고 뭐 이런 노래가 한 500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엄청 느린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노래라는 거는 그때는 정말 유행곡이지만 지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대신야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이양복을 이제 귀양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양복이 광해군한테 전하 저를 저같이 충신을 이 먼 곳으로 보냈으니까 저는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해봐요. 요즘에는 자기 말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목이 날아가도 이해가시죠? 옛날에 임금이 저놈을 죽여라 하면 끝나요. 맞았죠? 맞잖아요. 옛날에 임금의 말이 법이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이 문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 이거는 아마 출석섭에서 이야기 안 하셨을 거예요. 여기 돈 많이 드실 겁니다. 문학의 힘이라는 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양복이 전하 저를 왜 이렇게 저는 되게 임금님께 잘했는데 왜 저를 사지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풀어주려가도 풀어주겠어요. 여러분이 임금이면 안 풀어주겠죠. 근데 전혀 이 사람이 이런 걸 쓴지도 몰랐어. 맞죠? 광해군은. 근데 뒤뜰에서 이제 궁녀들이 이제 노래 부를 때 딱 들어보니까 이 노래가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거 어떤 노래냐? 이거 새로운 노래인데 이양복이라는 분이 옛날에 시가인가 아시죠? 시가 노래였어요. 이 노래를 만들었다. 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전국에서 불려지고 난리가 났다. 이 노래가. 이해가세요? 요즘 말로 완전 히트 쳤다는 거. 히트 쳤다. 이 노래가.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광해군이 내가 이 눈물을 막 흘렸다. 그러니까 이 시조를 듣고 이 노래를 듣고 광해군이 눈물을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심과 도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뭐 그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는 글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임금의 여러분 이런 걸 좀 쓰시면 돼요. 똑같이만 안 쓰면 되잖아요. 기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썰 풀려면요 하여튼 많아야 돼. 지식 그래야 그래요. 썰을 풀려면 많아야 한다고요. 많이 알아야 돼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런 걸 쓰시라고. 않지만 노래가
가늠글은 임금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지만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쓰시고 이제 또 하나는 송미인곡을 좀 쓰시면 돼요. 송미인곡.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자국어 문학 높은 경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재밌는 게 이 이야기 좀 할게요. 이 이야기 하고 제가 뭐를 완전 쪽집게 까고 있어 지금 맞죠? 그 뭐죠? 송민국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뭡니까? 정철이 귀양 간 건 아시죠? 귀양 갔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철이 전하 이 사람도 성질이 되게 꼬장꼬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전하 왜 저를 이렇게 나는 당신에게 잘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보냈습니까? 했으면 이게 이제 미인이 선조임금이잖아요. 이 당시 맞죠? 이 삼위인국이라는 게 미인을 생각한다는 거 아시죠? 미인 선조를 말하는 거예요. 임금을 생각한 노래인데 왜 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까? 라고 했으면 어땠겠어요? 정철 거의 죽었죠. 옛날엔 임금 말 거슬리면 그냥 아시죠? 사약 아니면 뭐 옛날에 그 형벌들 보면 무지막지하지 않은 팽형도 있어요. 막 솥단지에다가 막 집어 넣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죠? 팽형이 그런 거 아니에요? 펄펄 끓는 막. 그거 참 옛날 사람들이 재밌는. 그리고 막 그 뭡니까 거열 막 술에다가 끓여가지고 그 누구야 허균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사지를 소 말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약은 양반이에요. 사약은 맞죠? 그 정도. 자우지가 그 옆으로 간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했냐? 자 감녀와 을녀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감녀. 그래서 감녀는 선한 마음. 을려는 악한 마음. 참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옛날 동양이나 서양이나 별 차이가 없죠. 아까 제가 매니슨 앰피비언이라고 그랬죠. 솔벨로에. 감녀와 을려는 뭘 가리켜?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감녀와 을려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네? 모르시겠어요? 이게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철의 두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한 마음을 임금님께서 나를 이곳에 쫓아냈어도 난 임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게 감녀고 을려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내쫓았어. 근데 나는 나를 내쫓았어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햇빛을 막 비춰주겠다. 이 감녀의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남자에게 차였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이 여자가 감녀가 차였는데 나는 그 차였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막 햇빛을 비춰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을려가 뭐라고 하냐? 비는 햇빛은 무슨 햇빛이냐? 거기 가서 부준비나 그냥 3일 동안 퍼부어버려라. 그게 을려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정철의 두 마음인데 정철이 이 사람의 마음을 뭐예요? 문학으로 표현했죠. 일단 문학으로 표현했고 정철이 또 하나는 자기의 마음을 남자의 마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죠. 팽소나 가면서 정철이 남자인데 여자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문학도 살고 정철도 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간언을 썼어. 제가 이거 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를 이곳으로 했으면 가만히 안 둔다니까 임금이. 이해가십니까? 요즘에야 뭐 임금하고 뭐 하여튼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맞죠? 맞잖아. 요즘에 보면 막 너무 심할 정도로 막 이야기해도 근데 북한 이런 데 가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우지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뭐 문학의 의미 그래서 이런 이야기 쓰시면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썰풀어 드린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군몽의 주제인데 이 군몽의 주제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정말. 그러니까 아마 이 군몽의 주제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 책에는 군몽의 주제를 뭐 따로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 책에서는. 근데 중요한 게 예, 말씀하세요. 장을 합쳐갖고 한 장 반 정도만 쓰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한 장 반인 거예요? 네, 한 장 이상. 한 장 이상인데. 하나당 한 장이 아니고? 네, 뭐. 그러니까 지극히 간단하게 쓰면 될 거예요. 근데 아니 지극히 간단해도 문제는 뭐냐면 주몽의 주제를 하여튼 어쨌든 알겠어요. 어쨌든 제가 좀 설명을 좀 풀어 드릴게요. 일단
구몽은 이 책에서는 지금 이제 사치남정기가 좀 나오고 여기 이제 교재도 보면 이제 구몽은 어디에 나오냐면 또 다른 여기 263쪽인가 263쪽 그걸 보세요. 262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죠. 262쪽 교재 있는 분은 그러니까 책이 없으시면 좀 표시해 놓으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니까 마지막 단락이라고. 262쪽의 마지막 단락을 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자, 정리했습니다. 구몽은 제작 연대가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거기 있죠? 구몽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만큼은 제목점에 그러니까 이게 구몽을 정확히 언제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게 그 노도라는 섬에서 썼다라고 들었는데 이번에 좀 들어보니까 뭐 항해도인가 거기에서 뭐 썼다 그러셨죠. 이 구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함경도인가 뭐 하여튼 근데 이게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구운몽 자체를 줄거리를 쓰라는 게 아니라 구운몽을 읽고 나서 본인의 생각을 아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건 여담이지만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구운몽은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하룻밤만에 썼다는 거예요. 이 김만중 대단하죠. 어쨌든 이걸 쓰실 필요는 없지만 김만중의 효심 대단하지 않아요? 구운몽을 하룻밤만에 썼는데 재밌는 거는 한문본하고 한글본을 같이 썼다는 거예요. 하룻밤. 여러분 하룻밤 뭐 여러분 쓰라고 하면 구운몽 이거 한문본이 있는 거 아세요? 구운몽에 한문본이 있어요, 진짜로. 한글본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게 이제 주제를 좀 설명드릴게요. 불교의 공사상이다. 거기 나오죠. 263쪽의 첫째 줄 보세요. 불교의 공사상을 주제로 파악했다. 다 빈 거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사상 하면 여러분 조금 쓰시면 돼요. 성진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팔선녀를 만나서 이해가시죠? 그 육관 대사가 이제 뭐 움직여가지고 양소유다. 양소유. 그래서 이제 소유를 이렇게. 근데 이거를 번역할 때 젊어서 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젊어서 놀다. 물론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아요. 양소유 할 때. 그러니까 잠시 논다는 뜻이 잠시 논다. 왜냐면 여러분도 잠시 소풍 나오셨죠? 몇 년 동안 소풍 나오셨어요? 몇 년? 네? 100년. 근데 100년 사실까? 여러분 100년 김동길 교수님이 94세에 돌아가셨죠? 저는 그분 100세 되실 줄 알았어요. 워낙 정정하셔가지고. 근데 참 송혜 선생님 어때요? 정도래죠. 네, 뭐 95년 5세 6세 돌아가셨잖아요. 100년 산다는 게 모르겠어요. 뭐 120세에서 제가 볼 때는 80은 좀 그렇고 한 90세 살면 많이 살 것 같아요. 90세.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난 200살 산다면 제가 안 말리시는데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러야 100년 동안 잠시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쓸 때 저 같은 경우에 이름에 에펠레이션 갖고 좀 쓰고 싶어. 저보고 이제 시험을 이제 쓰라고 하면 에펠레이션 이름 붙이기. 이런 거는 누가 주제 가지고 이야기 절대 건든 사람이 없거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잠시 노는 것이다. 인생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고 버드나무 양자니까 이제 이게 사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양소유자 맞죠? 양식이관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가 주제를 뭐 최희준의 하숙생 같은 것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하숙생이 어디 하숙생이에요? 천지여관에 있는 하숙생 맞나요? 천지여관에 하늘과 땅의 여관이잖아요. 천지여관의 하숙생이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상경 시인의 뭐가 있죠? 귀천 있죠?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 이렇게 주제를 저보고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써도 할 말이 없어요. 맞죠? 인생이라는 건 정말 잠시 놀다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 무상을 쓰는데 그거를 이제 불교의 공적인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도 되겠어 안 되겠어요? 네,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삽을 잘 붙이시니까 막 이렇게 쓰셔도 된다 이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어떤 불교의 공사상은 왜 불교의 공사상이면 불교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금강경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요. 됐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요 이야기하고 제가 좀 더 살 붙일 거예요. 일단 책에 있는 걸 먼저 설명드리고 살 붙일 겁니다.
그 263쪽에 그 세 번째 단락 교재 있으신 분 보세요.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최근에라고 써진 거 보이시나요? 거길 좀 볼게요. 여성학적 입장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고쳐드릴게요. 물론 여성학적 입장이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유식하게 여러분들 대학교 3학년이시니까 이거를 페미니스트 비평이라고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3학년 1학기 때 그 비평론 배우셨잖아요.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의 뜻이 뭐냐면 여성 옹호론자라는 뜻이에요. 여성을 옹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는 여자일 수도 있고 그 남자일 수도 있겠죠. 맞잖아요. 페미니스트가 꼭 여자만 이야기하는 남자가 여성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여성이 대단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지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람 여성은 대단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여성학적인 관심으로 연구가 확대되면서 이런 남성 중심의 관점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성진과 팔선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걸 좀 더 여러분 관점으로 쓰시면 돼. 이거 무슨 말 이해가세요? 지금까지는 계속 성진의 관점에서만 봤다는 거예요. 본성이 착하다. 팔선녀는 안 봤어. 팔선녀는 그냥 성진을 이야기할 때 따라오는 이야기였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말고 그렇죠. 이 장혜모 감독의 인생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항상 그 주인공의 입장에서만 봐요. 근데 그 주인공의 아내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보는 비평이 있어. 이런 것도 뭐냐면 장혜모의 인생이라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봐보세요. 정말 잘 만든 그 영화인데 저는 한 5번 봤어요. 이 영화. 너무나 좋아요. 언제 작품이에요? 이게 1950, 60년대 중국에 그냥 처음부터 막 해가지고 뭐 근대화까지 나오는 그런 작품인데 하여튼 대단한 작품. 차우지간 이거 하려다가 옆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선녀 입장에서 한번 써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렇게 팔선녀 입장에서 이거 진짜 이거 쓰면 박사논문이에요. 이거 한 200편 있으면. 근데 이제 200편 있으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성진이 8명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읽어볼게요. 남성 중심의 관점을 벗어나서 8명의 여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한다. 8명의 여성과 8번의 결연이 있긴 하지만 양상은 다르다. 호색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제가 전에 설명 드렸죠. 호는 조로자고 이 색은 여자를 뜻해요. 색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빛, 두 번째 여자, 세 번째는 색이 뭐냐면 유의 색이. 여러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들어보셨죠? 색즉시공 유의 세계가 곧 무의 세계죠. 무의 세계가 곧 무의 세계. 이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자,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유의 세계가 곧 무의 세계고 무의 세계가 곧 유의 세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이거 답할 수 있는 분.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건 스님들이요 평생 동안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부하다가 모르고 죽어요. 저도 뭐 제가 불교 뭐 정통은 잘 모르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돈이 정말 많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쉬운 이야기 할게. 돈이 되게 많아. 하루에 재산이 한 1조라고 칩시다. 1조. 여러분 1조가 있다고 칩시다. 1조가 있어. 그러면 밥을 하루에 막 20끼 먹어요. 재산이 내가 막 엄청나게 많다고 밥을 막 20끼 먹냐고요. 또 재산이 많다고 뭐 시계가 있어.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한 10개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 그러니까 무소유가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죽을 때 다 가져가는 건데 다 놓고 가는 건데 정말 노잣돈 1,000원도 아니고 요즘 막 동전 넣어준지 모르겠지만 노잣돈 10,000원짜리 넣어줘봤자 보면 그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맞죠? 장례 지도사들만. 하여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의 세계, 무의 세계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는 뭐 있어요? 여자를 좋아하는 한. 이때는 산의 한자. 이 한나라 한자가 아니에요. 여자 좋아하는 산의 한자. 호색한. 그래서 이런 호색한의 차원에서 여성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로서 일반적인 여성이 있었지만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애정 성취 여기다 이렇게 하면서 책 없으시죠? 여러분 정말 이게 고전을 공부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자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막 대시하는 경우가 몇 년대 한 80년대까지 있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5, 60년대는 별로 없었죠. 있었나? 그게 하여튼 많지는 않았잖아요.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막 남자들이 막 열심히 막 쫓아다니고 하니까 막 제가 아는 친구도 그런다. 남자가 엄청 죽게 살자 쫓아다녀. 그래서 나중에 나는 이제 술 마시고 오늘 죽겠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술 마시고 부산에 무슨 태동대에서 나는 이제 죽을 거라고 딱 하니까 어떻게 해? 그러고 만나고 결혼했어요. 그런 애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여성의 주도적으로 예정을 성취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고전, 특히나 고전 작품에서. 맞잖아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좀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운몽은 여러분이 하실 때 저기 뭐냐면 이제 지금 3학 2학기 편입하신 분은 좀 힘들겠고요. 좀 쉽지 않은데 3학 1학기 때는 제가 이 고전소설 강독을 강의를 좀 했었어요. 맞죠? 근데 고전소설 강독에 보면 구운몽이 있어요, 없어요? 282쪽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뭐지? 지금 최근 이거 두꺼워서 안 가져오셨겠지만 282쪽 고전소설 강독을 282쪽에 이제 구운몽이 나오는데 뭐 업무는 읽을 필요는 없는데 거기에 막 필기가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가세요? 제가 수업할 때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뭐 주제거리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좀 하여튼 저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개를 던져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이게 낫겠죠? 여러분이 그 중에서 필리 꽂히는 걸 쓰세요. 저는 뭐 여러 개를 던져 드릴게요. 제가 왜냐면 또 이렇게 전화하면 여러분이 다 똑같은 내용을 써버리면 이거 뭐야 이거 이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 내용이 틀려도 여러분이 알아서 뜻인데 이 주제를 이 적강 모티브로 쓰셔도 됩니다. 이 적강 모티브 이것도 그 뭐지 수업할 때 이야기가 안 됐어요. 적강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내릴강. 신선. 또는 선녀 적강. 자, 신선이 인간성 내려온다는 거예요. 적강 모티브.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게 말하면 선녀 나무꾼의 선녀도 무슨 모티브예요? 적강 모티브예요. 선녀가 내려온 거잖아요. 인간 세상에. 적강 모티브예요. 적강 모티브. 이 적강 모티브를 이제 보면 이런 거예요. 글자 하나 잘못 읽었어. 꼭 그래요. 글자 하나 잘못 읽어. 너 글자 읽어봐. 했는데 님이라 우리 도르남이라는 노래 보면 나오죠. 가장 좋아하는 노래.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어버린 인생.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님을 남이라고 읽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글자를 하나 잘못 읽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적강 모티브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자, 이게 주제를 들어가면 재밌어요. 자, 김만중이 자 원래 궁궐에 있었어요. 자, 유배를 갔어요. 자, 궁궐에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성지는 뭐죠? 하늘계라고 한번 쓸게요. 자, 인간계, 신성계라고 해도 뭐 같은 말이니까. 어쨌든 인간계 다시 하늘계. 맞죠? 성진이 이 새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이걸 잘 보세요. 자,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다. 하늘, 임금이 있는 옥황상제도 마찬가지고 신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여기 이제 성진이잖아요. 자, 성진은 누구예요? 성진 누구예요? 김만중. 맞죠? 이의를 제기하세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김만중이 성진이야 아니에요? 이해 안 가세요? 김만중이 성진이잖아요. 자, 그러면 신선계 하늘세계는 궁궐에 있었다는 거죠. 맞죠? 지금 이런 주장은 별로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 아마 참조할 거예요. 자, 인간계가 아니라 신성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뭡니까?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잖아요. 궁에 있다는 건 그래 안 그래요? 거기 있다 인간계 유배왔다고. 유배왔다.
자, 근데 아까 이름 뭐라고 했어요? 양소유. 자, 잠시 머문다. 자, 그러면 나 유배 왔지만 난 잠시 머물고 나 곧 궁으로 갈 거야. 이런 의미도 돼야 안 돼요. 문학은 답이 없어요. 맞죠? 기본적인 이론은 답이 있지만 생각하는 거. 자, 그렇게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하늘계로 갔죠? 자, 그러면 궁궐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배를 갔지만 또 다시 막 올라가잖아요. 궁궐로도 가요, 안 가요? 가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이렇게 적각 모티프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김만중의 그 구운몽이라고 하는 것을 적각 모티프. 근데 이제 이거는 적각 모티프도 되지만 어떤 귀족의 이제 그렇게 쓸 수 있고 주제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귀족의 욕망이다. 귀족의 욕망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은 여자를 싫어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도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올곧은 사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지 못한 걸. 그렇죠. 잘 말씀하셨어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그걸 이제 문학 작품 속으로 이제 그 위로를 삼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환몽구조니까 이거를 그냥 환몽구조다.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 들어가는 이런 관점으로 이제 그러니까 꿈소설이다. 쉽게 말하면 꿈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다 쓰셨죠. 좀 지금 쓸게요.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자, 구운몽은 이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현실에서 거기서 안 배운 거 공부해 재밌죠. 거기에 안 나오는 이야기는 현실에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드신다. 돈을 주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꿈을. 그러니까 또 하나는 자, 이것도 이제 아까 그 감동 그거하고 좀 연관선상했지만 김만중이 유배를 갔잖아요.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나 원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불교 그 당시에 또 이제 불교적인 것도 상당히 그 우리가 조선이라고 한 나라가 그 숭유 억불이지만 임금들 다 불교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임금뿐이 아니라 귀족들 다 불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인 것을 승화시켜버렸다. 이걸 이제 수브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쓴 승자 있고 승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수브리메이션. 불교적인 어떤 구조로 이걸 이제 승화시켜버렸다라고 또 볼 수도 있다 없다. 볼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이제.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작품을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좀 말로 그냥 이걸 제가 필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말로 할 테니까 쓰려면 이 구운몽의 주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주인공 성진이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다 이게 말로 쓸 수는 없으니까 혹시 또 모르시는 편집생들이 있으니까 성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성진은 누구의 제자냐? 육관대사의 제자. 아시는 분은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팔선녀를 희롱을 해. 여기 책에 넣어요. 그러니까 길을 비켜달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배우셨지 다? 네. 여기 어디야? 아니, 이제 프린트물을 좀 잠깐 보실래요? 프린트물. 여기 프린트물에 보면 4페이지. 프린트물 다 가지셔도 되니까. 4페이지. 그래서 1회부터 16회까지 써진 거 보이죠? 을사본에 여기 나오잖아요.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희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선녀를 보니까 둘도 정진하다가 여기서 이제 이 팔선녀를 만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안 나오는 거니까 써놓으세요. 성진이가 자기 방에 딱 선방에 들어가지고 남자로 태어나면 지금 출장 입상이 뭔 뜻인지 아세요? 출장 입상. 출장 입상이 뭐냐면 나가면
장수가 되고. 이해가요? 날출자 장수장자 아닙니까? 들어오면 재상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걸 보내. 성진이가 갑자기 팔선녀를 만나고 나서 나는 왜 이 골방에 앉아가지고 이 불경이나 읽고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굴 보고 나서? 팔선녀를 보고 나서. 왜냐면 스님들은 결혼을 물론 이제 천태종은 아마 결혼하지 않나요? 맞죠? 하는데 이제 조계종은 근데 일반적으로 하여튼 저 일본에 가니까 일본은 다 잘 아시겠지만 스님들이 결혼하고 막 그래요. 예. 거의 뭐 그냥 회사 다니는 거 똑같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그 고야산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막 스님들이 술도 잘 마시고 하여튼 자 어쨌든 이 출장 입상이 이제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출장 입상.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육관대사가 돛을 부려서 성진이를 인간세상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좀 설명을 좀 하면 재상이 되는 그래서 이제 팔선녀를 희롱한 채로 양손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세상에 유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해 안 똑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소년 등관 일찍 과거에 급제 소년 등관하는 게 일찍 급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 이제 하북에 있는 삼진 토번의 난을 평정해. 그러니까 하북 뭐 삼진 토번 뭐 이런 난을 다 이제 평정을 해. 다 없애버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승상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출장 입상이라고 꿈을 꿨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나면 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재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마까지 돼, 부마. 임금의 사이가 부마 아닙니까? 공주의 남편. 그래서 이제 그동안 팔선녀를 이제 만났는데 그 팔선녀가 이제 이 인간 세상 2첩이 돼요. 팔선녀가 2첩, 6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롭게 살다가 만년의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 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승의 설법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팔선녀와 함께 팔선녀 이게 성진만 불교에 귀하는 게 아니라 팔선녀까지 귀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 책을 보면 성진만 귀하는 것이 아니고 팔선녀까지도 귀한다라는 것이고 이 구운몽은 또 이제 현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운몽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지워도 되겠죠? 또 하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구운몽 뭐가 또 재밌냐면 봐요. 현실, 현실 맞나요? 이 구멍이 정말 되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이건 또 여러분 별로 안 들어보셨어요. 자, 현실이 아까 하늘계라고 그랬죠. 꿈이 세속 인간계라고 그랬죠. 현실이 하늘계라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잘 보세요. 실질적으로는 꿈이 현실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계에 살고 계세요? 하늘계에 살고 계세요? 하늘에 살고 싶어. 네, 그러니까 살고 싶은 거죠. 꿈이 현실이라니까? 말이 틀려. 이거 부인할 수 없죠. 자, 현실이 꿈인 거예요. 이걸 뒤집어버린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자, 현실이 꿈이잖아. 무슨 말이냐면 자, 인간계, 하늘계 그리고 이제 이게 궁궐이라고 했잖아요. 자, 남자가 태어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출장 입상이라고. 물론 여자들도 물론 이제 그런 권력욕이 있지만 남자들이 좀 더 심하잖아요. 옛날에는 특히 남자들만 과거 시험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자 이게 실제로는 현실인데 이게 현실인데 이게 꿈이 현실인데 일로 가는 것 자체가 여기서 현실이라고 썼잖아요. 홍준이가 꿈이 아니에요. 관직의 국제에서 임금 옆에 있는 게 꿈이죠. 맞죠?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과 꿈과 현실이라고 써놨지만 이거를 뒤집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뒤집는 거. 이 우리가 생각을 전복이라고 해요. 전복. 사고의 전복. 뒤집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한,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이런 걸 들으시면서 제가 막 이것저것 썰 풀 테니까 알아서 여러분 쓰세요. 깨닫지 못한 현실의 이유. 자,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미예요. 이 깨닫지 못한 이게 이제 미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서 성질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맞죠? 그런 그 성질 인물이 꿈의 이야기로 되며 깨달았을 때는 자, 이거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요? 꿈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 그죠? 자, 이거 아까 이야기했죠. 왜 성진이가 깨닫지 못해서 남자가 나가면 출장 입상의 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재상이 돼야 돼. 근데 나는 왜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불경이나 읽어야지?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육관제사가 인간 세상을 보낸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들려요? 자,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환상이 아니에요? 아니, 인간 세상은 이 이야기 속에서는 환상이에요. 이야기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환이죠. 그래서 깨달았을 때는 변신한 새로운 인물이 돼. 자, 변신한 새로운 인물이 된 건 뭐다? 각이다. 그래서 이게 미고, 여기 환이고, 여기 각이다. 1, 2, 3, 4 써볼게요. 이해 안 가시는 건 없죠? 말 어렵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겠구나. 구운몽이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그 영어로 하면 더 드림 오브 나인이에요. 더 드림 오브 나인. 꿈인데 9살은 그렇죠? 그래서 이 구는 성진과 팔선녀를 성진과 근데 이거는 또 다르게 보면 물론 성진과 팔선 이건 이제 답은 없는 거예요. 이 뭡니까 김만중이 이거는 성진과 팔선녀를 가리킨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라는 것 자체의 숫자가 임금이 있는 우리나라 구자는 보세요. 구중궁궐, 구중신처. 이건 다 임금이나 이런 게 있는 곳이죠. 맞죠? 영어에서도요. 나 기분 정말 좋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기분 정말 좋아. I'm only feeling nine이라고. 나 기분 짱 좋아. 나는 9번째 층 위에 구름이 있어. 9번째 층 위에 구름이 있어.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그 윈도우 시트에 딱 있어요. 근데 밖을 딱 열어봐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비행기를 막 타고 날아가는데 밖을 딱 열어봐. 그러면 정말 구름만 쫙 있는 경우 보셨을 건데 유럽 여행이나 어디 가면 그때가 클라우드 나인이에요. 정말 내가 손오공이면 막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 그러니까 9번째 층에 이게 저는 비교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서양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클라우드 나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여튼 이 구중궁궐이라고 하는 그 구의 의미 자체가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임금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답이 뭐 있어요? 주제는 그렇죠? 임금이 있는 그런 궁궐로 가고 싶은 김만중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물론 이제 성진과 팔선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하여튼 구운몽 자체는 어쨌든 결국은 이 양소유가 인간 그 세상에서 상당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뭘 느껴요? 그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부귀영화가 허무하다.
저 물론 부경화 잘 살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시타르타 그런 부처님께서 그 인도에 그 잘 사는 뭐였어요? 왕자였죠. 왕자 아니었어요? 자식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나가?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무의미하다. 인생 무상이라는 걸 느끼고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인간의 부귀영화가 허무하다 이런 공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제 그 이게 되물어보는 그런 어떤 작품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작품이 구몽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 좀 또 쓰시면 좋겠고요. 이제 좀 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뭐랄까 좀 쓰시려고 하면 그러니까 뭐랄까요 공사상 쓰시려고 하면 이 작품을 조금 이제 한글본 같은 것이 있어요. 좀 읽어보시면 좀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아직은 별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쓰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읽어볼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거라도 4페이지부터 을사본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1회부터 16회 나오고 그 밑에 좀 보세요. 이제 그 4페이지. 이 구운몽은 기본적으로 사랑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는 그런 거 복잡한 거 빼고 그냥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 맞죠? 보세요. 러브 스토리. 그러면 이게 또 재밌는 거는 러브 스토리로 본다고 해버리면 성진과 팔선녀인데 이거는 자 이게 성진이 김만중이 개입이 안 되죠. 맞잖아요. 그 여러분 김동인의 인형 조종설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현대 소설론에 나는 그냥 인물만 창조할 뿐이다. 니들이 알아서 조종을 하는 거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내가 이제 막 인물을 막 써놨는데 얘네들이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 조정래, 태백산맥 이러면 그 주인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주인공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분만 들고 있지 주인공들이 막 어떻게 쓴다 이거예요. 약간 영감서라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 러브 스토리로 본다고 하면 김만중은 빠져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빠져 있고 안 빠져 있고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선수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비평적으로 보면 신비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던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쓸지 모르니까 괜찮죠? 신비평을 하면 이건 뭐냐? 작품 자체로만 분석하는 거예요. 작품 자체로. 그러니까 여기 김만중 나와야 안 나오잖아요. 김만중 안 나오잖아요. 뭐 그리고 뭐 김만중 유배간 것도 안 나오고. 안 나오니까 그냥 작품 자체로만 보면 그냥 남녀의 어떤 러브 스토리다. 남녀의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러브 스토리의 라인하고 조금 더 달라지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뭡니까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몇 번 만나고 몇 번 헤어져요. 기본이 5번 만나고 5번 헤어져요. 5번의 만남과 그 이생 비장전 이런 데도 나오는데 5번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도 막 쓰셔도 되는 거예요. 김시습의 그런 금오신화에 나오는 남녀의 만남. 그러니까 김시습의 금오신화도 이것도 이제 그냥 보면 러브 스토리죠. 만복사 저폭이 그냥 보면 러브 스토리지만 자세히 보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귀신인데 이게 그 뭡니까 양생이라는 사람이 귀신을 만난 거잖아요. 부처님한테 나 장가 좀 보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부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죠. 너 나하고 저포놀이도 해서 윷놀이 요즘 말로 하면 네가 이기면 네 소원 들어주겠다.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양생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밖으로 나가봐라. 한 여자가 있을 거다. 그 여자가 탑돌이하는 거잖아. 맞죠? 탑돌이한 여자가 사랑에 빠졌는데 자기는 막 이렇게 그 사랑을 하고 하는데 딴 사람이 미쳤다고 그러고 왜? 딴 사람 눈에는 그 여자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귀신이라는 걸 알고 이제 그 옆에 초가짓고 살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걸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김시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김시습은 무슨 신이에요? 김시습은 무슨 신이에요? 사육신이죠. 맞나요? 네. 귀신은 뭐겠어요? 사육신이죠.
그러니까 생육시인인 김시습이 사육시인인 사육신을 뭐 하는 거예요? 추모하는 이야기.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가 수양대군이 있을 때죠. 이거를 직접적으로 써버렸다. 난리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는 게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돌려서 쓴 거예요. 검열을 회피하기 위해서. 맞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저 왜 하는지 알겠죠? 이걸 그냥 작품 자체로만 보면 러브스토리죠. 맞죠? 천녀교원 이런 것처럼 러브스토리지만 이걸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생육신과 사육신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러브스토리를 만약 내가 쓴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그런 걸 빼고, 그러니까 작품의 그 내적인 면만 바라보는 신비평의 입장이다 이런 말 써주셔야 돼요. 작품의 바깥까지 보는 거, 그러니까 이 신비평이 내재적 비평이라고 한다면 작품의 외적인 것까지 보는 것은 외재적 비평입니다. 외재적 비평에서 대표적인 게 뭐다? 역사 정기 비평. 자, 그러니까 이 역사 정기 비평으로 보면 사육신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작품을 그 자체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작품의 외적인 어떤 상황까지 같이 분석해서 볼 것이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이건 답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영훈의 님의 침묵이,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하시죠. 모르는 법 없죠.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뭐 승려고 독립투사고 이러니까 님이라고 하는 게 조국이고 뭐 부처고 그거 아니에요? 님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다 빼버렸어. 그냥 작품 자체로만 보면 뭐예요? 님은 한영훈의 님의 침묵이 님은 마이 빌러브드잖아요. 나의 연인이지. 맞지? 그냥 연인이잖아요. 빌러브드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뭐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